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북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를 김영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은 포근한 날씨가 기대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2도, 안동 1도, 의성은 영하 1도로 출근길은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대구 15도, 안동 16도, 의성도 16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며 따뜻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 있습니다. 시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거친 후엔 다시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후 오후가 되면 차츰 하늘이 흐려지다가 밤부터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엔 10에서 30mm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까지 비가 내린 후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동시는 얼마 전 각종 집회를 2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예배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어제 안동의 일부 교회는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앞서 경산시와 칠곡구는 종교단체 항의에 밀려 비슷한 행정명령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해결에 이 행정명령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대형 교회 앞입니다. 예배를 마친 신도들로 북새통을 이룰 시간이지만 교회 주변은 다니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합니다. 3주째 예배를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맞은 첫 일요일.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일부 중소교회는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석 규모를 최소화해 예배를 진행했다는 한 교회 관계자는 시청에서 예배 자제 요청은 받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는 권고사항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도 행정명령과 관련해 예배 중단이나 금지 대신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아직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오는 주말에도 종교 행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 안동시는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어떤 형태의 예배도 2주간 금지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해를 한 것 같아요. 200명 하는데 20명으로 줄여서 했다 이러는 것인데 그 소규모 모임이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앞서 경산시는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루 만에 철회했고 칠곡구는 일주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모두 교회 측의 거센 항의에 방역당국이 물러선 건데 행정명령이 과연 코로나 사태 해결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31명이 늘어난 1,021명입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13일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경산 21명, 안동 5명, 봉화와 예천 등 5개 시군에서 1명씩 발생했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에 대한 검사가 90% 가까이 진행되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든 겁니다. 검체 검사는 현재까지 5,763명에 대해 신천지 신도의 88.4%를 검체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다 조사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봉화 푸른요양원에 70대 확진 환자 1명이 숨지면서 도내 코로나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원 보호사의 40대 남편 1명도 아내에 이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푸른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복지생활시설의 집단 감염 여부가 추가 확산 추세를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573곳에 대한 코호트 격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의료진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입이 통제되는데 격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 직원들도 교대 없이 2주 내내 함께 격리되고
생활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일부 재가 요양기관도 격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되었다 하면은 그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도 부과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먹거리 공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동과 영주, 상주 등 도내 8개 농산물 도매 시장에 대한 고강도 방역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가히 전쟁인데요.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비싸다 보니 직접 만들어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성조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기농 원단으로 된 천을 잘라 마스크 모양을 만들고 재봉틀로 재단을 합니다. 두 겹으로 된 마스크 사이에는 필터 원단을 넣어 수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마스크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노인과 저소득층에 먼저 나눠주고 계속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취약층이 많은데 마스크를 어르신들이 구한다고 막 2시간, 3시간씩 뭐 농협이나 우체국 앞에서 서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너무 안 돼서 저희가 이래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래 좀 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인 침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도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이 미세먼지 전용 필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은 2마이크로그램 정도 방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침을 할 때 발생되는 비말의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값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인들도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NS에는 집에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사람들의 동영상,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평생학습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등 지자체마다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전쟁 속에서 내 손으로 직접 마스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은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각급 학교의 개학일이 23일로 다시 늦춰지면서 학교 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가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을 2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23일로 2주나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일주일 연기에 대비해서 출하 조절에 나섰다가 다시 연기되는 바람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엽채류나 과채류를 생산하거나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사실상 봄작기는 끝났다는 반응으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시행할 긴급돌봄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 원화와 어린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원과 개교가 2주 더 늦춰진 데 따라 실시한 2차 수요조사 결과 유치원 원화는 1,115명에서 1,393명으로 278명이 늘어났고 초등학교는 160개교 694명에서 171개교 8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돌봄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고 점심의 경우 도시락 지참에서 도시락 제공으로 변경해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경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오늘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대해 감회 운영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기존 253회에서 211회로 하루 42회 감회 운행하며 조정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 위주로 배차 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남 동부산업단지가 긴장에 빠졌다는 목포 소식과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승객 감소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 소식을 충북에서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직원 기숙사 건물로 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섭니다. 계단과 화장실, 방은 물론 야외 출입구까지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체온계를 동원해 한 명 한 명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식당 내부에는 식탁 한쪽의 의자들을 모두 치워 직원들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도 긴장감 속에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장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체는 복지센터 등 다중 이용 시설을 폐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대 근무 직원들 간의 접촉도 금지시켰습니다. 퇴근하고 아침 출근하면 어디 갔냐 동선을 또 일일이 좀 물어봐요. 오늘 어디를 갔냐, 어디를 가기를 들렸냐고 일일이 보고서 써서 줘야 되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자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업체들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 주말 통근버스 기사가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되자 현장 근로자 2천여 명을 철수시키고 하루 동안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장치 산업의 특성상 확진자 발생 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가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악재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택시 수십 대가 기차에서 내리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차 이용객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준 데다 있더라도 자기 차로 오가기 때문에 손님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뭐 하루에 한 12시간, 한 14시간 일해도 뭐 하루에 한 1, 2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력밖에 안 돼요. 저희는 하루 벌어서 하루 이제 먹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2시간 동안 번 돈은 9,000원 남짓. 이 정도 수입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한 3, 40%는 그만뒀어요. 저도 뭐 이제 고려 중이에요. 뭐 직업을 뭐 바꾸든지 어떤 이달까지만 한번 견뎌보고 뭐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주의 한 택시회사엔 운행을 멈춘 차 수십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무급 휴가를 내거나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절반이 됩니다. 기사 수입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지금 연차라든가 결근계 내고 쉬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 돼요.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요. 도내 법인 택시 2,500여 대 가운데 운행을 멈춘 차량은 절반인 1,200여 대. 현재로서는 택시 기사를 위한 뾰족한 지원 대책도 없어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환자가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선지급합니다. 지난해 3, 4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한 달 평균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방식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대입을 목전에 둔 고3 학생을 상대로 자기주도 학습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휴업 기간 동안 EBS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 공백을 메우고 기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전국 학력 평가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험생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부하는 습관이 흐트러지는 일이라며 학교에 가는 것과 동일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4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은 외출조차 꺼리는 마당에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의견 수렴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의 피해자인 포항시민은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국가의 특별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역할만 부여돼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포항시민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포항시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최소한 2명 이상씩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행령에는 이 점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주체인 것도 문제입니다. 산자부가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실증 사업을 주도한 만큼 국무총리실이 주무부처가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3년인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법상 손배 청구일은 지난해 3월 20일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기준으로 2022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피해 규모가 5만 건이 넘고 홍보 부족이나 행정 절차 지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남은 2년은 너무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이 신청 규정을 없애고 소송하고 싶은 분은 소송을 하시고 이 지원금을 받고 만족하실 분은 만족하시라고 지금 투트랙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밖에 특별법 제14조와 1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운동을 이끈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한 달 정도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의사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시행령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특별법인 포항지진특별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수선한 틈을 타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시민의 아픈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발전 사업자를 장기저리 용자금 2,6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25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특히 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용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철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가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오이나 육묘 중인 고추 모종이 하우스안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장이 멈추거나 생육 불량에 좋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하우스안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관리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인삼은 차가운 바람이 닿지 않도록 방풍막을 내려주고 두둑 위에 흙을 덮어줘야 합니다. 영주시는 내년 9월 개최하는 영주세계 풍기인삼 엑스포에 사용할 슬로건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합니다. 슬로건 주제는 풍기인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풍기인삼 가치 등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으로 12자 이내 문구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는 누구나 1인 3회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 영주시는 자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초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초 부산 기장과 경남 창원 국유림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경북과 경남 지역 산림 671헥타르에 136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특히 낙엽송 등 목재를 이용하기 위한 경제 수종과 편백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 금강소나무 후계림 조성, 아카시나무 등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수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청송군은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소나무류의 유통 질서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펴니다. 청송군은 이 기간 동안 단속반을 투입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소나무 원목을 가공하거나 생산 유통하는 업체를 방문해 관련 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주황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서 4월 30일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10개 구간의 탐방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절골 입구에서 대문다리 감해봉 등 10개 구간 45.3km며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산지 입구에서 주산지 등 6개 구간은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통제구역의 무단 출입이나 흡연 행위, 일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은 포근한 날씨가 기대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2도, 안동 1도, 의성은 영하 1도로 출근길 다소 날이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대구 15도, 안동 16도, 의성도 16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며 따뜻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 있습니다. 출근길 시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거친 후엔 다시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후 오후가 되면 다시 하늘이 흐려지다가 밤부터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차츰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영천 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5도, 영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0도, 김천 영하 2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상주 16도, 김천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도, 봉화 영하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봉화 모두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